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투자하지 아니해서 세금이나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6가지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세금, 기타 비용, 김치 프리미엄까지 5가지 요소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투자 유형별로 최고의 상품이 무엇인지 딱 한 개씩 총 3개 원픽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방법을 총망라해서 저라면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지 김잔잔 원픽과 더불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투자하는지, 저도 5년차 투자자로서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저는 먼저 좋은 금 투자 방법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금 가격을 어떻게 6가지 방법으로 투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중에서 비용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은 세금이나 수수료, 이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부터 선수 6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금 실물을 사는 겁니다. 금 거래소나 금은방에 가서 골드바 아니면 금 액세서리를 사는 방법. 두 번째, 은행에 가서 금 통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돈을 입금하면은 은행이 알아서 0.01g 단위로 금을 쌓아줍니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이게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KRX 금현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만든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증권 계좌를 통해서 직접 내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KRX 금 현물을 펀드로 만든 금 ETF가 있습니다. KRX 금 현물 추종 ETF가 있고요. 국제 시세를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시세를 추종하면서 달러로 투자를 하게 되는 미국에 상장된 금 ETF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복잡해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다 굳이 세세하게 알 필요 없고요. 제가 가장 비용 저렴한 걸로 최적의 것으로 뽑아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 6가지 방법을 비용 측면에서 또 김치 프리미엄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입니다. 금 실물 골드바의 경우는 부가세가 10% 붙고 시작합니다. 금통장의 경우는 차익 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뗍니다. 그리고 KRX 금현물의 경우는 놀랍게도 세금이 없습니다. 금 ETF의 경우는 둘 다 주가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 걷고요. 해외 금 ETF의 경우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미국 주식처럼 250만원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꼼꼼히 말씀드리고요. 이 금 ETF의 경우는 절세 계좌에 담으면은 어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고, ISA 계좌의 경우는 한도까지 비과세 혹은 9.9%로 저율과세가 되고요. 연금저축 IRP의 경우는 3.3에서 5.5%로 저율 과세를 하긴 한다. 두 번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종합소득세로 전환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죠. 금 실물의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 통장의 경우는 유의하셔야 되고요. KRX 금 현물의 경우는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금 ETF의 경우도 적용이 되고요. 해외 금 ETF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내 금 ETF를 절세 계좌에서 한다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방어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리고요. 다음에는 비용입니다. 기타 비용입니다. 금 실물의 경우는 금은방 마진 그리고 세공비 이런 걸 더해서 5%에서 많게는 7%까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최소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금 통장의 경우는 거래 시마다 은행 수수료가 1%에서 1.5%가량 붙는다고 합니다. KRX 금 현물의 경우는 평균 증권 수수료가 0.2% 붙고요. 국내 금 ETF의 경우는 증권사 수수료도 붙지만 추가적으로 자산운용사에 내야 되는 운용보수가 매년 전체 금액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 운용보수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금 역시 이 부분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비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지금부터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원숭이도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금광이 적어서 대부분 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 유통수수료, 관세 등 국제 시세와는 다른 어느 정도의 유통 마진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우리나라에 금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하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더더욱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 가격이 1,000원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1,100원이다. 그렇다면은 김치 프리미엄을 10% 붙었다 라고 보고요. 때로는 이 국제금 가격보다 한국 금이 인기가 떨어져서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0%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금이 굉장히 핫했죠. 그러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16%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도 경고장을 날렸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금 가격은 평균적으로 국제금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내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튀었어도 결국에는 국제금 가격에 알맞게 회귀를 하더라. 그래서 또 우리 김잔잔 마음 편한 재테크 철학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강하게 꼈을 때는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남들 따라 내가 투자하겠다고 욕심냈다가는 이 프리미엄 때문에 불안에 휩싸여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일 수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꿀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그럼 무조건 나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김치 프리미엄을 회피하려고만 하시는데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 붙는 게 아닙니다. 인도에도 프리미엄이 붙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프리미엄, 일본에서는 일본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각 나라마다 수요 공급이 다르고요. 또 운반 비용도 다를 것이고 마진율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있는 현상이다. 객관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꼈을 때 이럴 때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역 김치 프리미엄으로 국제 시세보다 더 낮아졌을 때는 오히려 저평가식이다. 기회로 보고 이때 투자를 하면은 마음도 편하면서 돈도 버는 제 채널이 추구하는 바와 똑같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첫 번째, 금 실물의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 통장의 경우는 국제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고 하고요. KRX 금 현물은 김치 프리미엄이 있고요. 금 ETF 중에서 KRX 시세를 따라가는 것은 김치 프리미엄 있고요. 국제 시세는 당연히 없고 해외 금 ETF도 당연히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물 인출이 있습니다. 실물 인출의 경우는 금 실물은 당연히 실물로 받죠. 금 통장의 경우는 10% 비용을 줘야지 인출할 수가 있고요. KRX 금 현물도 10%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ETF들은 실물 인출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일단 이 6가지 선수 후보들을 5가지 기준을 통해서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투자 유형별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딱 원픽 골라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저는 왕초 보고요. 다른 주식이나 펀드, ETF 투자하고 있지만 금 투자도 담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저는 가장 무난하고 심플하게 KRX 금현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치 프리미엄의 경우는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도 드리겠고요. 요소별로 봤을 때 가장 세금이나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KRX 금현물을 굳이 실물 인출하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가 보셔라 라고 가장 무난하게 초보 투자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유형, 저는 노후 자금용으로 연금저축에서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금저축에는 국내에 상장된 금 ETF만 모아가실 수 있고요. 이 경우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 축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최고의 상품 원픽 골라드린다고 약속드렸죠. KRX 시세를 따라가는 ETF 중에 딱 한 개 골라드리자면은 ETF는 실비용을 보셔야 된다. 실비용이 에이스 KRX 금현물이 더 비용이 저렴했고요. 순자산 역시 2조 원대로 타이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세 ETF의 경우는 에이스 KRX 금현물로 하셔라 원픽 드리고요. 국제 시세를 갈 거다,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옵션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는 비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자산 차이가 2천억과 800억 차이로 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든든하기 때문에 국제 시세 ETF의 경우는 코덱스 액티브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서 모으시는 분들 국내 시세는 에이스, 국제 시세는 코덱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김치 프리미엄이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금 ETF에서 국제 시세, 아까 이쪽 라인의 코덱스, 금 액티브 가시던가 해외 금 ETF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미국 직투로 가시는 건데요. 미국 직투로 가시면은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고 주당 가격도 가장 저렴한 IAUM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을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 상장의 경우 코덱스 금액티브, 해외 직투의 경우 IAUM으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가장 베이직하게는 KRX 금현물, 연금저축의 경우, 국제금 시세의 경우 이렇게 원픽씩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토타임 스크린샷 찍으셔서 앞으로 금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출처 김잔잔으로 명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잔잔 원픽이 남았습니다. 이 전까지는 제가 무미건조하게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진짜 제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그냥 이거 하세요 라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고자 합니다. 금 투자 솔직히 그냥 KRX 금현물로 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경고 드립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 한다? 절대 비춥니다. 왜냐면은 지금 KRX 금현물 ETF를 사는 경우 이 KRX 금현물이 이미 있죠. 근데 이것을 자산운용사가 그대로 가져가서 ETF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산운용사라는 굳이 유통 과정에 한 번 더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인데 운용보수가 들어가요. 게다가 세금도 훨씬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금 ETF를 산다? 이거는 절대 노다. KRX 금현물 시세 따라갈 거면은 그냥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답답한 마음 담아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노후 준비용으로도 굳이 연금저축에 ETF를 넣을 게 있냐. KRX 금현물은 원래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절세 계좌에 굳이 넣어가지고 원래 없는 세금을 방어하면서 이 절세 계좌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나? 전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절세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금 투자만 받아서 세액 공제를 받겠다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왜 굳이 절세 계좌의 자리만 차지하면서 특히 운용보수까지 자산운용사에 매년 꼬박꼬박 내면서 투자를 하느냐라는 솔직한 마음 말씀드립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누가 봐도 KRX 금현물이 유리하니까 절세계좌에서 ETF 담으면 좋아요 하면서 절세계좌를 강조하지만 그래야 자산운용사들은 돈을 버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운용보수까지 내면서 절세계좌에 넣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말하고요. 이 운용보수가 다른 S&P 500 ETF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비쌉니다. S&P 500은 0.1%대인데 이거는 0.5, 0.7%대로 운용보수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후 준비용으로도 KRX 금현물 깔끔하게 모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김치 프리미엄 이것 때문에 KRX 금현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이 실제로 많이 붙었죠. 거의 18%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면은 그냥 안 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1.72%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남들 다 사니까 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까지 금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금 투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지난 금 투자 시리즈 2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워렌 버핏은 실제로 금에 투자하지 않고 저도 금을 굉장히 극소량만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금 투자는 안 해도 무방하다.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ETF들로만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 투자를 조금 해보고 싶다면은 그냥 김치 프리미엄이 꼈을 때는 쉬어가는 시간으로 투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게다가 어떻죠? 오히려 좋아. 김치 프리미엄이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게 역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다고 했죠. 실제로 이렇게 역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적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역 김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오히려 이때만 내가 조금씩 살 수도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오히려 좋아. 게다가 우리가 KRX 금현물을 사면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짜리 금을 실제로 우리가 매수한 만큼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금 실물 거래할 때 뭐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금 ETF처럼 뭐 선물로 거래가 돼서 확실히 거래가 안 되는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KRX 금현물이 국가에서 가장 권장하기 때문에 세금도 면제를 해줬고 가장 비용도 저렴하고 가장 깔끔하고 순수하고 무난한 그 자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나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이 금 투자를 하겠다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무조건 KRX 금현물을 하셔라.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우리 친애하는 구독자님들께도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금 투자 방법에서 객관적으로 유형별로 어떤 금 상품들이 좋을지 소개도 해드렸고요. 주관적으로 저의 픽으로 KRX 금현물로 투자를 하셔라. 언제 투자를 하냐? 역 김치 프림이 끼었을 때 그리고 금값이 좀 떨어져서 조용할 때 제가 다음번에 살 때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업로드 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마인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 가격 단기적으로는 못 맞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죠? 오늘의 교훈 안 사도 그만이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왜 금 투자 안 해도 되나요? 라는 부분 제가 지난 2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KRX 금현물 어떻게 투자하나요? 부분도 역시 원숭이도 따라할 만큼 쉽게 과정을 세세하게 다뤄
뒀습니다. 관련 영상 모두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고요. 오늘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도 PPT 100장이 넘어갔고요. 오늘 이거 마치고 또 제가 구례에 강의를 가게 되는데 지금 스케줄이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자산운용사 홍보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꼭 제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다 해서 길게 전달 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주위 지인분들께 공유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열정을 가지고 또 뿌듯함과 함께 컨텐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